족집게 모의고사 시리즈로 공부하면 몇 문제 차이로 떨어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득점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교재 전체를 짜임새 있게 만든 것이니까요. 구독을 누르시면 시험 문제와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들 때 기분이 좋아요. 1번. 노화되었을 때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1. 잔존 능력의 증가. 2. 의존성의 감소. 3. 조심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내향성의 증가. 정답은 5.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노화되면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의존성과 조심성이 증가하고 경직성도 증가해요. 시험 문제의 답을 잘 고르는 비법은 키워드예요. 그럼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기억력, 흥미, 의욕, 적대, 비난, 불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울증을 답으로 고르시고요. 사회활동 감소, 타인 기피라는 키워드는 내향성이 정답이에요. 망설, 신중, 느림, 중립은 조심성이 답이고요. 고수, 융통성, 변화, 도전, 새로움거림이 키워드인 경우는 경직성이 정답이에요. 회상, 해소, 담담, 평온은 회고의 경향을 답으로 고르시고요. 유지, 안도, 안정, 안락, 회상은 애착을 답으로 고르세요. 흔적, 후세, 인정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답이죠. 신체, 경제, 정신, 사회, 심리, 정서적 의존은 의존성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노년기 특성을 요약해 볼까요? 잔존 능력 저하,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이 증가됩니다. 역할과 유대감 상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번. 노년기 건강 유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 건강보조식품 위주로 섭취한다. 2. 가족 친구와의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신체 기능보다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한다. 4. 지역사회 참여와 여가 활동 시간을 줄인다. 5.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을 유지한다. 정답은 5.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을 유지한다입니다. 3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3. 노인의 취미생활과 소득 보장을 위한 시설이다. 4.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 도모를 위한 시설이다. 5.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이다. 정답은 2.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입니다. 보기 1번은 단기간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단기보호겠고요. 보기 3번은 취미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노인교실이겠죠. 보기 4번에는 친목도모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래서 경로당이겠고요. 보기 5번은 10인 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노인 요양시설이겠죠. 시설 문제 정답 고르는 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가정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니까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주거복지시설이에요. 여기에 요양을 더하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요. 10인 이상은 시설이고 9인 이내는 가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정보다 시설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9인보다 많은 10인 이상이 시설인 것이고요. 시설 10인 이상, 시설 10인 이상, 시옷으로 기억해 두세요. 4번. 재가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2. 의료, 간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4. 단체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5.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정답은 1.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입니다. 보기 2, 3, 4, 5는 시설급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장기요양 등급으로 오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95점 이상은 장기요양 2등급이다. 2. 80점 이상은 장기요양 2등급이다. 3. 70점 이상은 장기요양 2등급이다. 4. 65점 미만은 장기요양 4등급이다. 5. 45점 미만은 장기요양 5등급이다. 정답은 2. 80점 이상은 장기요양 2등급이다입니다. 95점 이상은 1등급이고요. 70점 이상은 3등급이고 65점 미만도 3등급이에요. 45점 미만은 인지지원 등급이 되겠습니다. 6번. 장기요양 인정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본인 외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4.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1차 판정한다. 5.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정답은 2. 본인 외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가 틀린 답이에요.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요.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에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번. 다음 요양보호 업무 유형은 무엇일까요?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1.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정서 지원 서비스. 5. 간호처치 서비스. 정답은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외울 때는 머리, 세수, 양치, 목욕 돕기, 옷, 단장, 식사, 화장실, 체위, 이동, 신체 유지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머리 세치 욕 옷단장 사장 체동 체통 유지, 옷단장 사장 체통 유지, 옷단장 사장 체통 유지, 옷단장 사장 체통 유지.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몇 번일까요?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무반응, 친지들과 연락하는 것을 방해,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집안 경조사에 불참시킴. 1. 신체적 학대.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방임. 5. 유기. 정답은 3.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정서적 학대는 말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하거나 행동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행동은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대상자가 정서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말로 위협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가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2.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로 없어지면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다. 3. 보험급여는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5. 보험급여는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정답은 4. 보험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가 틀린 답이에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10번. 성희롱 행위의 내용과 유형이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육체적 행위.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시각적 행위. 3. 음란한 낙서를 게시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4.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육체적 행위. 5. 뒤에서 껴안기. 시각적 행위. 정답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유형을 요약해 볼까요? 음란한 농담, 외모평가,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강요, 옆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예요. 껴안기, 만지기, 몸을 밀착하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 행위고요. 음란물 게시, 고의적인 노출은 시각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해요. 성희롱 유형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요양보호사를 만지는 것은 육체적 행위에 해당되고요. 대상자가 자기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자기 몸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건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타인을 만지면 육체적 행위, 자기를 만지는 걸 보여주는 건 시각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11번. 성희롱 대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장기 요양기관장의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 성희롱을 하면 녹취 또는 일지를 작성해둔다. 2. 요양보호사는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한다. 3.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4.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족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요양보호사는 불쾌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한다. 정답은 5. 요양보호사는 불쾌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감정적 대응보다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대상자와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들과 공유한다. 4.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다. 5.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내서 자료를 찾아본다. 정답은 5.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내서 자료를 찾아본다입니다. 13번. 다음의 상황에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기저귀를 재사용해달라고 보호자가 계속 요구했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강요했다. 1. 보호자의 요구대로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했다. 2. 기저귀를 3, 4회 갈아주어야 할 때 1회만 갈아주었다. 3. 관리 책임자와 대상자의 다른 가족과 상담한다. 4. 대상자에게 피부염과 욕창이 생겨도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각서를 보호자에게 쓰게 한다. 5. 심한 학대에 해당하므로 전문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와 대상자의 다른 가족과 상담한다입니다. 14번. 수근관 증후군의 증세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2.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문제로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다. 3.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히면 통증이 완화된다. 4. 손을 터는 동작을 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5.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 정답은 3.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히면 통증이 완화된다가 틀렸네요. 악화된다가 옳은 답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수근관의 수는 손, 손목을 뜻하고요. 근은 살, 힘줄이라는 의미고요. 관은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근관은 손목의 뼈와 인대의 통로를 뜻해요. 수근관 증후군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손목 통증은 수근관 증후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세가 있는데요. 정중신경이라는 손의 신경이 그 손가락들에만 있어서예요. 15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은 몇 번일까요? 1. 통로 바닥에 물건들을 두지 않고 깨끗할 때. 2. 밤 근무시 밝은 곳에서 작업할 때. 3. 물기가 없는 바닥에서 이동할 때. 4.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할 때. 5.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할 때. 정답은 4.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할 때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요약해 볼까요? 손상 후 초기 3일 이내에는 냉찜질을 하고요. 손상 부위를 압박해서 붓는 것을 조절해 주는데요. 그렇게 손상 부위를 압박해야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통증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해줘요. 외울 때는 초냉찜, 초냉찜, 초냉찜. 16번. 요통 예방을 위한 물건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무릎을 굽히고 들어올린다. 2.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올린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4.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움직인다. 5. 몸의 무게중심을 높이고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2.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올린다입니다. 외워볼까요? 허 펴 무굽, 허리 펴 무릎 굽혀, 허 펴 무굽, 허리 펴 무릎 굽혀, 허 펴 무굽,
허리 펴 무릎 굽혀. 17번. 머릿니 증상과 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머릿니는 일반 샴푸를 사용해도 치료가 가능하다. 2.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착용한 의류와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 살아있는 머릿니가 있을 때만 치료가 필요하다. 4. 침구류 수건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30일 동안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한다. 5. 1년 중 언제나 발생한다. 정답은 4. 침구류 수건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30일 동안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30일이 아니라 2일이에요. 머릿니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감염자와 머리 부위 접촉, 침구류, 머리빗 공동 사용 시 감염 등, 1년 내내 발생 등, 증상은 심한 가려움, 치료법은 살충 성분 샴푸로 머리 감기, 이의열인 석회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 고온으로 기계 세탁. 관리법은 감염되기 전 2일 동안 착용한 옷 침구 물품을 뜨거운 물로 세탁해요. 감염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도 자기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고요. 옷 침구 수건 옷장에 떨어져 있던 이는 48시간, 그러니까 2일 동안 살아서 재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닥과 가구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요. 외울 때는 머릿이니까 2일로 외우세요. 머릿이니까 2일, 머릿이니까 2일, 머릿이니까 2일. 수고하셨습니다. 단번에 고득점으로 합격하려면 족집게 모의고사 2를 클릭하세요. 필기 문제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